뭐라고요? 상무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A4 용지가 후들후들 흔들렸죠. 청소 아줌마가 5천억짜리 계약서를 버렸다고요? 복도 한쪽에는 청소 카트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남색 유니폼을 입은 채 고무장갑을 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희. 이 건물에서 8년째 새벽 청소를 맡고 있는 평범한 청소부였죠. 전무 이경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장 쓰레기 봉투 다 찾아. 지금 당장. 비서실 직원들이 우르르 움직였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성진그룹 회장 강민재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70대 중반. 흰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진 노신사였죠. 무슨 일인가? 회장님, 중국 선정그룹과의 합작 계약서가. 그게 청소부가 버렸습니다. 강민재 회장의 시선이 김순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위가 조용해졌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그게 괜찮네. 네.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 강민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잘했어. 그 한마디에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전무와 상무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죠. 청소부 김순희는 눈을 크게 뜨고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5천억짜리 계약서를 벌인 청소부를 향해 왜 회장은 잘했다고 말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순희는 늘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첫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강남까지 왔죠. 58세.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와 구부정한 어깨가 그녀를 대변했습니다. 휴게실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입으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네. 옆에서 같이 일하는 김숙자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순이야, 어제 아들 전화 왔다며? 뭐래? 그냥 돈 좀 보내달라고. 또 그 녀석이 맨날 그러네. 30이 넘었으면 제 발로 서야지. 순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워낙 취직이 안 되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액정 한쪽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김순희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22살에 결혼했죠. 남편 이정수는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어요. 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그런데 아이가 5살 되던 해 남편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장 기계에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죠. 보상금이라고 받은 건 고작 3천만 원. 장례를 치르고 빚을 갚으니 남은 건 없었어요. 그 후로 순이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포장, 마트 계산대, 아파트 경비. 그러다 8년 전부터 이곳 성진그룹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죠. 시급은 1만 원. 하루 8시간 일해서 한 달에 겨우 18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대학을 겨우 졸업했지만 취직은 못했어요. 알바를 전전하며 살았죠. 그러면서도 어머니한테 손은 자주 벌렸습니다. 엄마, 친구 결혼식 축의금 좀. 엄마, 이번 달 휴대폰 요금이. 엄마, 면접 볼 때 입을 양복이. 순이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엄마라는 사람의 숙명이니까요.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갑니다. 바퀴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이 시간엔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순이는 하나하나 불을 켜며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18층 복도 청소 시작. 쓰레기통 비우고 화장실 점검하고 유리창 닦고. 그녀는 속으로 체크리스트를 읊었습니다. 같은 일을 8년 동안 반복했으니 이젠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죠. 회장실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이 시간에 누가 있나?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당겼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그러니까 이번 계약건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얼른 뒤로 물러났어요. 청소는 나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서명만 하시면 5천억 규모 합작이 성사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건 전무 이경태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5천억? 그게 얼마만큼 큰 돈이지? 그녀는 평생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천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죠. 그저 굉장히 큰 숫자라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을 뿐입니다. 회의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상무 박재현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몇몇 임원들이 들어왔죠. 아직 청소 안 끝났어? 빨리 좀 해. 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마칠게요. 빨리빨리. 박재현은 손을 휘저으며 재촉했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걸레질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서다가 실수로 박재현의 구두를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이가 허둥지둥 사과했죠. 박재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구두가 얼만데? 정말 죄송합니다. 에이, 됐어. 나가요, 나가. 순이는 황급히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가슴을 쓸어내렸죠. 또 혼났네.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청소하는 것들이 맨날 그 모양이야. 맞아. 그냥 보이지도 않게 일 좀 하면 안 되나? 임원 2명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순이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였을 뿐이죠. 이곳에서 일한 8년 동안 그녀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일하고 혼나면 사과하고 무시당해도 참았죠. 그게 그녀가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잠깐의 휴식 시간. 순이는 탕비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보리차를 따라 마셨죠. 그때 비서실 직원 2명이 들어왔어요. 커피를 타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야, 너 들었어? 이번에 중국 쪽이랑 계약 성사되면 우리도 보너스 엄청 나온대. 진짜? 얼마나? 기본 500 이상이래. 헐, 대박. 순이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500만 원. 그녀에게는 3개월치 월급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저 보너스였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긴 하지.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순이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청소를 해야 했으니까요. 불평할 시간도 없이 그녀의 하루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순이는 오후 3시면 퇴근했습니다. 집은 구로구 쪽 낡은 빌라 3층이었어요. 월세 45만 원짜리 원룸.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보일러는 수시로 꺼졌죠. 그래도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 준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준호야. 밥은 먹었니? 엄마, 이번 달에 학원비 좀 내야 되는데. 학원? 무슨 학원? 코딩 학원. 취업하려면 이거 배워야 된대. 3개월 과정인데
120만 원이야.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이야? 응. 이번 주까지 내야 돼. 근데 엄마 이번 달에 병원비 내고 나니까 별로 없는데.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취업 못하면 어떡하게? 친구들은 다 회사 다니는데 나만 이러고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일까지 보내줘. 계좌로.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통장 잔고는 87만 원. 다음 주 월세 45만 원을 내면 42만 원 남습니다. 거기서 120만 원을 어떻게 만들죠? 카드로 돌려막기 해야 하나. 그녀는 지갑에서 낡은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는 150만 원. 이미 8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죠. 결국 순이는 현금 서비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자가 연 20%가 넘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한 달만 버티자. 다음 달 월급 나오면 갚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죠. 이게 몇 번째인지. 그녀는 이미 세어보는 것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러 슈퍼에 들렀습니다. 라면 한 봉지, 계란 10알, 시금치 한 단.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결제가 거부됐어요. 손님, 카드 한도 초과래요. 아, 잠깐만요. 순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결국 지갑에 있던 마지막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계란은 빼주세요. 네. 계산을 마치고 나왔을 때 순이는 슈퍼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이렇게 살면 언제까지 살아야 하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다시 새벽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어김없이 청소 카트를 끌고 18층에 올라왔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런데 회장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안 잠그고 갔나?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회장 강민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죠. 그런데 회장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밖에 계신 분 청소부시죠? 들어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이는 겁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혼자 계시네요. 회장이 피곤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나이 들면 그렇더군요. 그러시군요. 청소하시는 분은 매일 이렇게 일찍 오시나요? 네. 8년째 새벽 5시 출근입니다. 8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 회사 40년 넘게 다녔지만 새벽 5시는 못 와봤어요. 순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회장이 물었어요. 혹시 청소하시면서 이 회사 사람들 어떻게 보이던가요? 예, 그냥 궁금해서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다들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좀 무섭기도 하고요. 무섭다? 네. 다들 큰 숫자 이야기하시고 중요한 일 하시고 저같이 바닥 닦는 사람이랑은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아요. 회장은 한참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당신 같은 분이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일 못합니다. 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청소마저 하세요. 방해했군요. 아닙니다. 그럼 순이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카트를 끌면서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으셨지? 그리고 그 눈빛, 뭔가 슬퍼 보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비서실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 이번 계약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대. 회장님이 직접 서명하시는 거야? 응. 오늘 오전 중에 최종 검토 끝나면 바로 중국 쪽에 팩스 보낸대. 5천억이면 우리 회사 1년 매출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 건으로 회사 규모가 2배는 커질 거야. 순이는 그 대화를 흘려들으며 지나갔습니다. 5천억. 그게 대체 얼마나 큰 돈이길래. 그녀는 여전히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게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요. 회장실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두꺼운 서류. 그게 바로 그 계약서였던 겁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순이가 회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을 때였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쓰레기통을 비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책상 옆 바닥에 구겨진 종이 몇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건 버려야겠네. 순이는 그 종이들을 주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펼쳐봤어요. 빽빽한 한자와 영어가 섞인 문서였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맨 위에 라는 글자가 보였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아, 이게 그 계약서인가? 하지만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똑같이 생긴 서류가 깨끗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 이건 버린 거구나. 실수로 구겨진 거. 순이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겨진 종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죠. 다른 휴지들, 커피컵, 메모지들과 함께 아무 생각 없이요. 그녀에게는 그저 버려진 종이었으니까요. 쓰레기 봉투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전무 이경태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회장님, 계약서 최종 검토 끝났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경태 전무가 들어가더니 잠시 후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계약서가 없어. 순이는 그 소리를 듣고 멈칫했습니다. 계약서? 회장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상무 박재현, 비서실장, 직원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분명히 놓여 있었는데 다시 찾아봐. 회장님, 혹시 서랍에 없어? 여기 없다고. 그때 비서실장이 순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청소하는 분, 혹시 회장실에서 서류 본 거 없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쓰레기만.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순이가 끌고 있는 쓰레기 봉투로 향했습니다. 상무 박재현이 다가왔어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죠? 그냥 휴지하고 쓰레기요. 봉투 열어봐요. 예, 그게 지금 당장. 순이는 겁을 먹고 봉투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커피컵, 휴지, 메모지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구겨진 서류 몇 장. 이경태 전무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게 계약서야. 뭐, 5천억짜리 계약서를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고. 모두가 동시에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걸 주었는데 구겨져 있어서
구겨져 있으면 그냥 버려도 돼? 5천억짜리 서류를 쓰레기로 봤다는 거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박재현 상무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말을 잃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강민재 회장이 나왔어요. 무슨 일인가? 회장님, 중국 선정그룹과의 합작 계약서가 그게 청소부가 버렸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순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사가 나왔죠. 순이 씨, 괜찮네. 잘했어. 회장실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경태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했다고 했네. 강민재 회장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계약서를 버린 걸 잘했다고요? 그래. 회장은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이 씨, 그 서류가 어디 있었다고 했죠? 바닥에 구겨져서 떨어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깨끗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경태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전무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왜 계약서가 바닥에 구겨져 있었는지 말이요. 이경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검토하다가 실수로. 실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5천억짜리 계약서를 바닥에 던져놓는 게 실수라는 겁니까? 회장님, 그게 아니라. 아니면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똑같은 서류 한 부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 계약서고 바닥에 버려진 건 가짜였던 건 아닙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재 회장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경태 전무, 그리고 박재현 상무.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 계약서 제가 어젯밤에 혼자 검토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더군요. 회장이 서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중국 쪽 지분율이 51%, 우리는 49%. 합작이라고 하기엔 우리가 너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불가피한, 그리고 이익 배분 조항. 순이익의 70%를 중국 쪽이 가져가고 우리는 30%만 받는다? 이경태 전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술 이전 조항까지 들어가 있군요. 우리 회사 핵심 기술을 중국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 그건 시장 진출을 위한. 조용히 하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제가 이 회사 40년 넘게 운영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정상인지 아닌지 정도는 압니다. 회장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계약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중국에 팔아넘기는 문서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당신들은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사람을 시켜 조사했습니다. 이경태 전무 당신 계좌로 중국 쪽에서 성금 50억이 들어왔더군요. 이경태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박재현 상무도 30억. 저는 이 계약이 성사되면 당신들은 중국 법인 임원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4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직원들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돈 몇 푼에 이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군요. 회장님, 오해입니다. 오해?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시오. 두 분 다. 회장님, 그리고 받은 돈 한 푼도 빠짐없이 회수할 겁니다.
변호사 선임했으니 기다리시오. 이경태와 박재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들의 계획도 욕심도 임원들이 모두 나가고 회장실에는 순이와 회장만 남았습니다. 순이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순이 씨, 회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당신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 전무와 상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서류를 2개 만들었습니다. 진짜와 가짜. 순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가짜 계약서를 일부러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서랍에 숨겨뒀죠. 그럼 당신이 그 서류를 버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청소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를 쓰레기로 볼 테니까요. 순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진짜 계약서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요. 저를 이용하신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면 제3자가 필요했습니다. 회장이 책상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작은 사례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아니에요. 저는 당신 덕분에 이 회사가 살았습니다. 5천억짜리 사기극을 막았어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내봤어요. 금액은 1억. 그녀 인생에서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돈입니다. 순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뭘 했다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회사를 구했어요. 회장이 일어나 순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8년 동안 새벽 5시에 출근하셨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오셨어요.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순이 씨는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순이에게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이 씨시죠? 성진그룹 강민재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제가 또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강민재 회장과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앉으시죠, 순이 씨.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 회장이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순이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한자와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나섰어요. 이건 주식 증여 계약서입니다. 주식 증여요? 네. 강민재 회장님께서 보유하신 성진그룹 주식 중 2%를 김순희 씨에게 증여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순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2%가 얼마인데요? 현재 시가로 약 300억 원입니다. 예. 순이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이요? 300억입니다. 300.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순이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어요. 순이 씨, 제 말 들어보세요. 회장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30년 전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일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만 가득했죠.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공장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였어요. 순이가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이 제게 돈을 구워주셨어요. 자기 집 전세금 3천만 원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요. 회장님, 그 돈으로 저는 공장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커졌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을 때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후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분의 가족을 찾아갔지만 이미 뿔뿔이 흩어진 뒤였습니다. 연락처도 알 수 없었죠. 회장이 순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었어요. 회장님, 그래도 순이 씨, 회장이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분과 똑같더군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욕심 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갚지 못한 빚을 당신에게 갚고 싶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던 그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녀의 삶. 그 모든 게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왔습니다. 순이는 멍한 상태로 로비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주식 증여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또 면접 봐야 되는데 교통비 좀. 평소 같았으면 또 어떻게든 보내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준호야. 응? 이제 그만하자. 뭐? 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계속 돈 주는 게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넌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해봐. 엄마, 힘들면 집으로 와.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근데 돈은 그만 보내줄게.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서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진그룹 로비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제38회 성진그룹 모범 직원 시상식.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강민재 회장이 서 있었어요. 올해의 모범 직원은 환경미화팀 김순희 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남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달랐습니다.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죠. 회장이 상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8년 동안 새벽 5시 출근,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주셨죠. 순이가 상패를 받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전 전무 이경태와 전 상무 박재현. 그들은 청소 용역 업체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어요. 회사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받았던 돈을 모두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됐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순이가 일하던 그 자리에서 일하게 됐어요. 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경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순이는 그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그저 사람 일은 모르는 거구나 싶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구로구 낡은 빌라가 아니었어요.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20평 공간, 새 가구, 밝은 조명, 따뜻한 난방. 그녀가 평생 꿈꿨던 공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들 준호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넌 오늘 면접 어땠어? 그냥 그랬어. 근데 엄마, 배고프지? 라면 끓였어. 준호는 한 달 전부터 엄마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삐뚤어져 있었어요. 돈을 안 준다고 투정 부리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그는 비로소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나 작은 회사인데 합격했어. 정말? 응. 급여는 적지만 그래도 정식 직원이래. 순이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잘했다, 우리 아들.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한테 짐만 됐지. 아니야. 넌 엄마의 자랑이야.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짜고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이상하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저 많은 불빛 하나하나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겠죠. 순이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회장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경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어요. 돌아가신 남편 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웃고 있는 모습. 여보, 나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지? 순이는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인생이 쉽지만은 않겠죠.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녀가 사랑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화면이 전환됩니다. 강민재 회장이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깔립니다. 제가 40년 동안 이 회사를 운영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김순희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떠오릅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하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